농어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그림, 단순한 체험. 첫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농촌에서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강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컨텐츠예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좀 줄 수 있을까? 약초농부 강상우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올라왔고요. 식량자원인 콩과 그 다음에 약용작물인 어성초, 삼백초, 자소엽, 와송, 네 가지의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부, 게으른 농부 강상우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42년 정도 된 떡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 직장에 취직할까 하다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떡집을 물려받기 위해서 군 제대하고 난 다음에 떡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떡집이 수익이 좋긴 해도 두 사람에서 세 사람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거를 하면 내 인건비도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떡집 일도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요. 저희 떡집에 오시는 손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옆에 앉아가지고 어떤 농사를 지으면 조금 편하면서도 떡집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수익도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제 시골이니까 여러 가지의 작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작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콩이라는, 네, 아주 좋은 농산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고추라는 농산물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콩과 고추를 12년 전부터 재배를 시작했고요. 콩은 한 밭에 한 10번 정도만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고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떡집에서 얼마든지 또 유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작물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산물을 선택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원래 떡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가 없었습니다. 네. 농사가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빌려서. 오, 땅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네. 제가 제대했을 무렵이 한 24살, 25살 무렵이었기 때문에 땅을 감히 산다는 엄두는 못 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땅들을 이렇게 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머님들이 재배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다가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농사를 못 지으시는 땅들, 50평도 좋고 100평도 좋고 500평도 좋고 뭐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 좋았습니다. 이러한 땅들을 임대를 하다 보니까, 네, 젊은 나이에 임대료를 내기에는 조금 버겁죠. 네, 그래서 다행히 할머님들이 동네에서 다 봐오셨던 할머니들이시기 때문에 할머님들께서 그럼 너 그 농사 끝난 다음에 콩으로 한 10kg 정도 줘라. 네, 아니면 뭐 메주, 나는 메주가 필요하니까 메주를 써가지고 메주를 한 몇 덩어리 정도 줘라. 네, 그래서 이제 현물로, 네, 농지 임대 수익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농지의 규모가 점점 늘어났겠죠. 네, 농사를 지어 보니까 대규모로 농사를 지었을 때 콩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이 창출이 되겠다. 연봉 1억 정도는 몇 평 정도는 네. 다들 그렇게는 안 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계산했더니 한 10,000평 이상 정도 하면 5천에서 뭐 5천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떡집을 하면서 여가 시간 활용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콩하고 고추하고 농사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고추는 힘들더라고요. 농사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떡집을 하면서 고추를 하다 보니 저희가 3,000포기까지 고추를 좀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좀 부족하면 약을 한번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추에 탄저병이 오게 됐어요. 예. 그래서 고추가 익어서 이렇게 수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과정은 어차피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힘든 거는 아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탄저병이 걸린다든지 무름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병이 걸려서 판매할 수 없는 이 고추를 수확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다 버리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돈을 떠나서 내가 자식처럼 키웠던 이 농산물을 버리는 그 아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고추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고추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구입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뭐 중간에 뭐 새벽 시장에 가서 고추를 뭐 한 트럭씩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고추를 씻어서 말려서 팔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농산물이 정해졌죠. 콩으로. 네. 그래서 이제 단일 농산물로 확대를 해서 몇 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는 규모화를 갖춰도 되겠다. 네. 그래서 군산 하제라고 하는 지역, 폐염전을 개간해서 잔디를 키웠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기를 임대료를 1,000만 원 정도 주고 임대를 했어요. 네. 의욕적으로 사진을 찍으면 끝에서 끝이 안 보여요. 네. 저희는 농기계가 없습니다. 그 넓은 면적을 농기계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서 임대를 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물이 정말 잘 컸어요, 콩이.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루었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수익 창출을 해서 여자친구랑 결혼을 할 수 있겠구나. 네, 저도 먹여 살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사상 최악의 홍수로 싹 올라왔던 콩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물에 다 잠겼어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를 물에 잠겼습니다. 군산시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논이란 논 전부 다 그 망가지는 물로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밭이라고 해서 뭐 그걸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 실패도 할 수 있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임대료를 주고 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상 최악의 가뭄이었어요. 네, 처음부터 아예 농사가 망가지면 다시 다른 거를 빨리 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거의 다 커가지고 수확을 앞두고 나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번엔 진짜 이거 막막하더라고요. 한 해 임대료만 1,000만 원이면 그 속에 들어갔던 종자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뭐 그다음에 부자재 비용들, 이러한 것들까지 합산을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제 20대 중반의 나이에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손실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부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할머니도 그렇고, 너는 그냥 잘 되는 떡집이나 하지 굳이 농사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하냐, 힘들게. 그런데 그 말이 밭에서 그냥 머릿속에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밭에서. 다른 데서 보면 그 부모님도 슬퍼하실 것 같고, 그때 이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도 뭔가 제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못 보여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뭐였냐면요. 그때 당시에 한 군데 만평에다만 이렇게 콩을 심은 게 아니고 그 주변에 3,000평, 500평 뭐 이렇게 분산해서 심었었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들었어도 전체가 다 면적이 다 잠긴 게 아니고 일부는 또 살아남았어요. 네, 어떤 데서는 농사가 잘 된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란 한 판 이렇게 들고 오다가 넘어지면 다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거를 그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경기도 용인에 한 15,000평 정도의 땅이 있는데 농사 지어볼 생각 없니? 그래서 저야 좋죠. 그 임대료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임대료는 필요 없다. 네,
대신에 이 농사를 네가 농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영농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와봐라. 네, 그래서 30대 초반 정도에 영농계획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1번 제초 작업, 2번 무슨 작업, 3번 무슨 작업 해가지고 10번 수확까지. 네, 그래서 영농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영농계획서를 보내드리고 그래 농사를 지어라.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군산에서 경기도 용인까지 있는 콩밭까지의 거리가 편도 180km예요. 요즘 로컬 푸드 막 많이 말씀하시죠? 저는 시대를 거꾸로 가가지고 멀리 이렇게 농사를 지으러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가진 땅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비를 보내야 되는데 장비를 보낼 수가 없어요. 트랙터 같은 거, 네, 관리기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보내야 되는데 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여기 로타리 좀 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한 10배 이상의 가격을. 네. 그런데 콩이라는 작물은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콩이라는 작물은 특히나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파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 3일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 고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 우리 11톤 트럭 뭐 이런 트럭들. 네, 이 트럭을 하루를 임대를 하는데 4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트랙터를 임대하는데 하루에 부속기 포함해서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임대를 이틀 동안 하고 트럭을 임대를 하고 그래서 트랙터를 먼저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저희가 출발해서 트랙터를 내리고 그래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생각보다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갔어요. 네, 이틀 뭐 임대료 하고 뭐 해도 1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아까 제가 군산 지역에서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됐다고 했죠? 1,000만 원 정도. 네,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임대료가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번 거죠. 트랙터 같은 경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면 되니까 그 외에는 1톤 트럭 한 대, 칸 차량 한 대, 두 대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비만 해도 30만 원이면 돼요. 뭐 어차피 인건비나 재료비나 그다음에 자재 뭐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어디서 해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밭에 10번 정도를 계산했더니 그냥 기본 경비가 300만 원인 거예요. 일주일에 4번을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운전해서 용인에 도착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6시나 7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군산에 내려오면 9시, 10시가 되는데 내 몸만 조금 고생을 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실패해도 700만 원은 전략이 되는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실패해도 700만 원은 내가 번 거구나. 네, 이러한 생각으로 진짜 경기도 용인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만여 평 이상의 농지에서 15,000평 정도 했었습니다. 많이 할 때는 2만 평 정도의 콩농사를 지었었고 이렇게 2년 정도 한 군데에서 10,000평 정도씩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농사라는 게 결국에는 규모만 갖춰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뭔가 고수익 작물을 한번 키워봐야겠구나. 네, 그렇게 해서 약초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용식물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벌써 한 5년,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약용식물 자원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요. 네, 모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했던.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약초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이고 어떠한 계기로 해서 어성초에 관련된 책을 구하게 됐습니다. 어성초에 관련된 책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어성초예요. 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하루에 그냥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떠한 것들을 재배를 하면 좋을까? 수익성도 물론 좋지만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이 더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어성초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어성초를 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성초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성초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어성초는 생선 냄새가 나는 네. 이파리라고 하고 네. 머리가 나는데 도움이 되는 그렇게 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성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어성초라고 하는 약용 식물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고구마 잎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실까요? 네. 이거 냄새 맡으시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냄새 맡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약용식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뭐 집에서 부르는 이름, 밖에서 사회생활할 때 쓰는 이름, 다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약용식물은 이름이 보통 1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즙채, 양모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아, 다행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네, 한약재로 쓸 때는 양모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리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양모밀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성초라는 거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일본에서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진 거 아시나요? 네, 그때 죽었던 식물 중에 6개월 만에 살아난 게 어성초입니다. 방사능을 뚫고 나왔을 정도로 해독력이라든지 정화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 네, 방사능도 뚫고 나올 정도면 정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환경 오염이 될수록 정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주목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판로가 확대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작정 400평 정도를 어성초를 심었어요. 네, 심고 이제 뿌듯하게 어성초 1kg에 4,000원만 받아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 평당 이론적으로는 평당 한 10kg 정도 나옵니다. 400평이면 4톤 정도가 나오죠. 근데 1년에 3번 수확을 해요. 네, 그럼 12톤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성초가 저한테는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전이 있겠죠. 어성초를 수확할 때쯤 됐더니 얼마 정도 했을까요? 1kg에 8만 원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뭐 8만 원에 팔지는 않았지만 처음에 뭐 4,000원, 5,000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8만 원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0배 정도의 수익 창출이 됐죠. 네.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다는 거는 사람들이 기피할 수가 있고 너나 나나 다 이 작물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키우겠죠. 그럼 경쟁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해에 비누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비누는 우리가 생필품이잖아요. 그렇죠. 비누가 없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죠. 현대인의 필수품이니까. 네, 그래서 남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왜 비누 만드시는 분 그렇게 많은데 비누를 하려고 해? 근데 저는 그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게 차별화가 되고 그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초처럼 100사람한테 설명해서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비누를 보여주기만 해도 그래 비누 한번 써보지. 네, 그러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효능 효과나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써보신 분들이 사용해보신 분들이 다시 저한테 약초를 구매하러 오는 그러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달에 20만 원으로 도구를 샀어요. 네, 20만 원을 창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비누 그냥 만들어서 조금 줘봐야지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떡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네, 모든 건 다 떡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사용해보신 분들이 다음날 다른 분들의 손을 잡고 오시는 거예요. 조금 늦으신 분들은 1년 뒤에도 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들은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몇 개 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네, 이 놀라울 일인가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비누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누가 정말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돌아다녀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농사도 짓고 근데 비누를 만들어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네, 수제 비누였기 때문에 손만 있으면 얼마든지 비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하던 와중에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과 협약을 해야겠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비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일손도 덜어주시고 저도 뭐 이렇게 서로 홍보 효과도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께서 숙달이 되셨잖아요. 반복 숙달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우수한 인력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강의를 한번 해보자. 비누 체험 수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는 강의 장소가 없는데 강의 장소는 장애인 시설로 유치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강의는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비누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던 분들이 보조 강사를 해주시면 부족한 인력도 전부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효과는 좋은데 기하급수적으로 강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강의에 대한 홍보나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할 줄 몰랐었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경력이 없는 강사를 초빙을 해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시설부터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누 체험을 무료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뭐 이러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서 공짜로 해드렸습니다.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요. 네, 학생들한테 네가 생각하는 농업이란 뭐니? 왜 우리 농산물을 먹어야 할까? 뭐 이러한 질문들도 하고 설문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학교에 가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강의를 하는 게 조금 더 돈은 돼요. 네, 그렇지만 학교로 가는 걸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먹거리, 우리 농업에 대한 우수성 이러한 것들, 농사라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꼭 힘들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 것만이 농업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 농사를 얼마든지 농업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농업에는 다양한 이런 컨텐츠들이 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많이 농업 전도사가 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저녁 한 초등학교 교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친구들 어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강 대표가 직접 농사지은 어성초로 비누 만들기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약초 비누라는 콘텐츠를 체험으로 연결시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비린내.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약초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 어성초 분말이 몸에 뭐가 좋아요? 셀파민이라는 항생제보다 약 2만 배의 항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조금 사용하면 도움이 되고 팔리지 않는 어성초를 활용한 비누 체험 강의는 처음엔 봉사활동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많은 곳에서 요청하는 인기 강의입니다. 만들기 재료에 각각 다른 색과 번호를 붙여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강 대표의 아이디어인데요. 작은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자신만의 콘텐츠로 발전시키다 보니 지역사회가 함께 누리는 교육 콘텐츠가 됐습니다.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 즐겁게 만드는 다양한 모양의 비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가 만든 수제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어성초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비누 만드는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이거 냄새도 맡고 만져보기도 해서 정말 재밌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드니까 너무 재밌고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쓰고 싶어요. 비누 만드니까 좋아요. 다양한 농업 콘텐츠를 만들고 함께 나누는 강상우 대표. 그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우리 SNS 판매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도 강의를 해줘라.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비누 체험하고 판매하고 농사짓는 이러한 것들을 SNS에 다 올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걸 보고 강의도 요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되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도 컨텐츠가 되고 밥을 먹는 것도 컨텐츠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농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한번 블로그에 담아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팜파티라고 하는 거 그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가 사회 보고 누가 체험시키고 누가 음식 만들고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끼리 한 팜파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농촌에서 흔하게 먹는 막걸리를 와인잔에 담아서 먹어도 팜파티예요. 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 보물찾기에서 내가 만든 농산물, 내가 만든 제품 이러한 것들을 상품으로 좀 나눠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회연면. 다른 농부들이 일을 마치는 오후 시간, 강상우 대표에게는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됩니다. 6월달에 수확한 어성초인데요. 이제 상태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열어보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6월과 10월에 수확한 어성초는 수확하자마자 건조해서 보관합니다. 어성초는 해독과 항염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쓰이는 다년생 식물. 최근 기업에서도 앞다투어 연구하는 약초기도 합니다. 건조된 어성초를 들고 집에서 5분 거리의 작업실로 이동하는 강상우 대표. 재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몇 년째 어성초의 다양한 활용법을 연구 중이라는데요. 최근 어성초의 양리 성분을 이용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성초의 뭐 항균, 항생작용 이러한 것들에 조금 한번 주목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하는 방법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약초를 알코올에 담그면 양리 성분이 추출된다는데요. 그 성분을 매일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에 더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직접 키운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목표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제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오후, 대표님, 지금 또 어디 가세요? 네. 이제 집에 가서 어성초 분말을 가지고 인절미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성초로 떡을 만든다고요? 과연 떡집 아들다운 아이디어입니다. 엄마, 어성초로 인절미 좀 한번 해보게. 아이고, 네가 인절미를 한다고? 아이씨, 나 바빠서 지금 죽겠구만. 이 일 좀 한번 쳐다봐라. 아니 내가 일로 와봐.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머니의 성화에도 모르는 척 묵묵히 어성초 가루를 만드는데요. 어성초로 떡을 만드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바빠서 사람 죽겠는데 별걸 다 하냐? 그래도 해야지. 이것저것 만들어봐야 더 좋은 빨리 거 한번 나오지. 해봐. 알았어, 이거 그럼 그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해가지고. 가루 섞어야지. 매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아들이 걱정스러워 타박하는 어머니. 말씀은 그래도 늘 곁에서 응원하고 가장 많이 도와주시는 분인데요. 손수 불도 지펴주시고 아들의 새로운 실험에 동참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동안 걱정도 많았지만 이젠 아들의 길을 이해하신다고요. 나 저 교육과에는 옛날에는 저 욕 많이 했어요. 왜? 어떻게? 그거를 같이 하기로 해놓고 저는 밖으로만 돌고 이제 저는 여기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욕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뭐. 든든한 지원군인 어머니에게 쉴 새 없이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는 강상우 대표. 그 사이 모자가 함께 만든 어성초 찰떡이 익어갑니다. 자, 뜨거운 소단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어성초 특유의 비린 향은 사라지고 대신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엽기 피지 말고. 직접 농사지은 콩가루를 입혀서 만드는 어성초 인절미. 깔아. 맛은 어떨까요? 떡집 아들 36년 차. 떡 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야, 어때?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 한번 줘봐.
생각보다 맛있어. 가래떡보다 더 맛있다. 그치? 응. 쫄깃쫄깃하고 응. 확실히 찰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 농사에만 그치지 않고 수확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만들어보는 강상우 대표.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확인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세부터 백세까지 어성초를 다 아는 그날까지 지금보다 더 많이 사고 치고 다니려고요. 다양한 농산물 콘텐츠 개발로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는 강상우 대표.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제 명함입니다. 이쁜가요? 얘를 알록달록, 네, 무지개 빛깔로, 네, 7가지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딱 첫인상이 비즈니스의 시작은 명함을 주는 데서부터 오잖아요. 네, 그래서 명함부터 한번 차별화를 둬야겠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여러 번 만나도 명함이 다른 색을 주면 요일에 맞춰서 주면 나를 강렬하게 기억을 하겠구나. 그래서 7가지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컨텐츠예요. 네, 명함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디지털 컨텐츠로 바꾸면 우리 SNS에서도 내 블로그에 차별화를 둬서 내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개를 다 모든 걸 다 올리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쪽에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이러한 제시도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갔다 오면 이런 또 다른 교육들이 파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갔다 오면 체험을 했던 분들이 다시 구매가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체험은 20%라고 하면 판매는 한 80%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 콘텐츠라는 거는 사실은 농사 짓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가공법을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농산물을 세척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을 활용한 조리법 레시피 같은 것도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 이러한 것들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넣으려고 많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농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후배 농업인들한테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처럼 게으른 사람도 농사 짓고 있잖아요. 네, 아침부터 꼭 저녁까지 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365일로 나눴을 때 여가 시간이 많아요. 네, 물론 품목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네, 그래서 품목 선택이 좀 중요하긴 해요. 네,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1년 365일을 힘들게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사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처럼 게으른 사람도 하고 있고 더 게으르신 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농업으로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시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농업에 뛰어들 때 20년을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면 한 분야에 한 20년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 한 분야의 명인이 돼 있을 것 같고 명인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강의도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그때는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강의 수익으로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러한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농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20년을 생각을 했지만 10년 만에 강의의 기회들이 들어오게 됐고 다양한 곳에서 저를 찾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비결인 것 같아요. 많이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뛰어들었다 실패를 하시는 분들은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이 좌절하십니다. 절대 그러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까 콩밭에서 2년을 좌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나는 농사를 지으면 팔아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막상 농업이라는 환경에 뛰어들면
팔로 개척도 힘든 부분도 있고 뭐 내가 선택했던 작물이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1년 실패해도 2년 실패해도 조금 더 참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삼농 정책이라고 해서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편하게 농사짓고 네,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조금 더 값을 후하게 받자.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농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농산물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냥 우리가 농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심으로 나가서 네, 거꾸로 다른 쪽에 가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리려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 게이츠는 미래는 농업혁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고 그런 회장이 빌 게이츠가 농업이라는 산업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농업이라는 게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유망 받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귀농하시려고 예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뛰어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뛰어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에게 드리는 3가지의 비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농 계획서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 계획서가 필수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제품을 생산하고 어떻게 판매를 할 거고 어떻게 만들 건지 네,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영농 계획서라는 이러한 부분에서 미리 작성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귀농을 하시려고 하고 농업 환경에 뛰어드시면서 영농 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잘 모르시죠? 형식과 절차는 없어요. 어떻게 농지를 임대할 거고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인력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수익이 나오면 어떻게 분산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이렇게 작성해 놓은 걸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네, 콩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작성했던 겁니다. 인건비, 차량 경비, 그다음에 재료 비용, 식사 비용 뭐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이쪽에 예상되는 경비를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수입이 발생을 할 걸 예상을 하고 이거에 대한 비용 산정을 해서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들 이런 거는 처음 보시나요? 네, 이런 것들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네, 그래도 실패할 확률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이 계획서에서 하겠죠. 이렇게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었고요. 두 번째 비결은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종일까요? 어성초 그림이에요. 네,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비누 체험을 하더라도 비누를 만들고 비누가 굳어지는 시간에 아이들의 눈높이 그 다음에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빈 종이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냥 잠깐 보고 그냥 버리겠죠. 흔하니까 이걸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OHP 필름이에요. 아이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재밌어 할까요?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면 서로 경쟁이 돼서 어떤 친구는 그림을 못 그려서 아, 나 못해, 안 해, 재미없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는 빨리 끝내고 떠들겠죠. 네, 그래서 건조된 어성초 그 다음에 생 어성초를 맡아보게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색깔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그런 이유에 그림을 그려라 대신에 이렇게 밑도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칠만 해도 충분히 20-30분은 아이들이 집중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쪽에는 비누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재료가 들어갔고 비누는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이렇게 네 만든 거죠. 우리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똑같은 비누 체험을 하더라도 아이들 눈높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시는 어르신들, 네 이런 분들한테 글자를 몰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소비자의 눈높이를 먼저 파악을 하고 체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컨텐츠를 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를 파악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비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데요.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체험. 네. 네. 농부와 함께하는 촌스러운 체험. 네. 농촌에 산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올 때까지 농촌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트레일러라든지 제 몸이 스스로 컨텐츠가 돼서 도시로 나갑니다. 학교로 갈 수도 있고 마을로 갈 수도 있고 축제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체험처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소비자들한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네, 그다음에 체험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호흡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게끔 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먼저 말하기 전에 소비자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우리 농산물을 우수성을 먼저 알려줘야 자연스럽게 우리 농산물은 이렇게 좋은 거야. 제대로 된 값을 줘야 돼. 이렇게 저렴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한 규모가 작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땅을 구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험 삼아 조금씩 하시다가 나중에 이쪽이 맞겠다 싶으시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절대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네, 게으르다고 농업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게을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꿈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SNS에 올리고 있는 이런 일상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40세 기념으로 자서전을 출판하는 겁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글을 쓰려면 힘들겠죠. 근데 기존에 SNS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발췌를 해서 자서전을 한 100권 정도만 낼 거예요. 네, 우리 저자 사인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출판 기념회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놓고 네, 저자 사인회도 할 거예요. 지인분들 초청해서. 어차피 책은 한 권도 안 팔립니다. 네, 그냥 제 돈으로 제가 할 거예요. 제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도 40살 인생, 40살까지 40년 가까운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터닝 포인트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꿈은 1년 동안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밭에서 풀을 다 멜 수가 없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평상시에 많이 도와주시는데 1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저를 도와주셨던 할머님들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는 게 꿈입니다. 네, 사실 다른 쪽에는 복지가 많지만 농업에는 복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해주신, 고생해주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시고 가까운 온천 여행이라도 외국으로 한번 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게으른 농부였습니다. 네. 질문이 엄청 많네요. 네, 이거 대표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뭐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품목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하신 분? 아, 네. 이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품목이 있으신가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였던 노력이라든지 시간을 과연 과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빨리 성공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다른 작물에는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딱 하는 4가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환경 오염이 될수록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작물이기 때문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4가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도 약물 작용하는데 재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배하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의성초하고 아까 자소염 캤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그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재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튼튼한 2 팔과 다리만 있으면 돼요. 네. 풀과의 싸움입니다. 심어놓고 파종한 다음에 계속 풀만 뽑으시면 돼요. 3년 동안. 네. 한 밭에서 계속 뽑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네. 아침 먹고 풀, 점심 먹고 풀.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용식물은 다른 작물과 틀려서 우리 약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네, 농약을. 그래서 결국에는 작물이 성장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풀이 먼저 자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풀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인내력과의 싸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번째 어성초하고 자소엽을 어떻게 심는지. 자소엽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들깨 아시죠? 들깨하고 자소엽하고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파종 방법, 그다음에 키우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리 씨앗을 뿌려가지고 키운 새싹을 돋아나게끔 키워놓고 이종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밭에다 바로 뿌리셔도 됩니다. 네, 비닐 멀칭하시고 재배하셔도 돼요. 그럼 아무래도 풀 관리가 조금 용이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자소엽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빨리 크기 때문에 풀을 몇 번 안 매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수확은 잎을 계속 이렇게 따주시면 계속 채취할 수 있습니다. 네, 귀찮으시면 나중에 자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성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나무 뿌리 혹시 아시나요? 네, 이렇게 뿌리로 번식을 합니다. 뿌리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 마디처럼 대나무 마디처럼 어성초 뿌리를 마디가 하나씩 들어갈 정도로 한 5cm 정도 간격으로 잘라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우리 파 심는 것처럼 이렇게 줄로 이렇게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쭉 이렇게 해주시고 흙 덮어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농업이 미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농업이 없고 농산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농촌에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농업 환경이 좋아질수록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회가 많은 게 또 사실 농업이에요. 분야도 워낙 많기도 하고 우리 농촌만 봐도 농촌에 교육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 살면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농촌에 들어오는 교육 강사들 이러한 부분만 우리 농부들이 대처를 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일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거를 추구하는 한은 우리 농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